권지현 기자가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네. 오늘 그 항소심이 오늘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재판을 갔다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부터 잠깐 하고 한원섭 얘기로 넘어가죠. 네. 사실 이제 첫날이라서 항소심 첫날이라서 이렇게 준비 공판으로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요. 오늘 한 2시간 반 동안 그 이제 보석 그 청구한 거 심사까지 진행이 돼서 꽤 길게 이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쟁점이 원래 애당초 검찰에서 그 송영길 대표에게 제기한 그 혐의가 3가지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심에서는 2가지는 이제 그 무죄가 났고 한 가지만 이제 실형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판사가 조금 되게 꼼꼼하게 보는 느낌이었고요. 근데 검사는 4명이 주르르 와서 그러니까 정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계속 PPT를 막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예쁘지 않은 굉장히 좀 구식의 그런 PPT였는데 PPT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검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판사가 좀 조목조목 굉장히 이미 좀 판을 다 좀 읽고 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쟁점이었냐면 일단 그 원래는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치고 싶었는데 그 사건으로 안 됐고 사실상 좀 이렇게 별건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사는 어떤 주장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후원금 자체가 다 정치 자금이라는 주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후원금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그리고 세금까지 송영길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쓰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공익법인을 송영길이 자신의 정치 야욕을 위해서 활용한 것처럼 굉장히 그래서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참 이상한 게 선거 이후의 후원금까지도 모두 정치 자금이 또 포함되어 있는 문제. 이제 판사가 이제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별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영장을 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뭐 이런 것도 이제 판사가 지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에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 네. 막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 쪽에도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다음 공판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실상 지금 송영길 대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네. 발목도 안 좋지만 치통이 굉장히 심하고 이빨 2개가 빠질 지경이라서 이렇게 보석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검사는 계속 이제 송영길을 내보낼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좀 저는 이 대목이 좀 사실 좀 속 시원하긴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나 고기를 사고 팔 때도 저울이나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눈금 자체가 다른 자나 무게를 달리 재는 저울을 쓴다면 이게 어떻게 공정하겠냐. 근데 검사들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나보고 중대범죄라고 하는데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보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번 한 적 있냐? 황제 수사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지적하고요. 그리고 검사가 계속 그러거든요. 송영길의 사건과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은 그런데 왜 무죄인 거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그 공범들 권오수를 비롯해서 다 2심까지 실형 났는데 그럼 김건희는 왜 소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거냐. 뼈를 때렸습니다. 뼈를 때리는. 네. 파골 문제. 네. 그리고 파골체로. 네. 손중성 검사 예시도 들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내란숙의 윤석열 이렇게 풀어주고 즉시한 것도 안 한 검사 아니냐. 김성훈 경호차장,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압수수색 받을 때 좀 이렇게 좀 한 거하고 이런 것들을 검사가 풀어줄 수 없는 명분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장 내란을 옹호하면서 총 들고 정상적인 법원의 영장 집행 방해했는데 검사들은 3번이나 영장 신청 반려했고 나중에는 결국 발부된 영장 심사에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막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중대범죄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라. 네, 그리고 이게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할 짓이냐. 네, 막 비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본인은
사실 외국에 있다가 검찰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도망가냐.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증거인멸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주변 사람들 압수수색 해가지고 나 구속해서 발까지 묶었는데 내가 무슨 증거인멸 하겠냐. 그리고 여기 있는 변호사들 사실 내가 돈이 없어서 뒷받침도 못 해주고 있고 이분도 다 내 석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 하는 중에 결국 내가 발로 뛰어서 판사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될 텐데 여기 묶여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검사들은 국가 월급 받고 특활비 받고 영수증 없이 막 쓰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검사가 듣다가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고 속이 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판사가 왜 너랑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 다른 얘기해? 이렇게 약간 제지를 처음엔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 너무 구구절절 옳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네. 참 이런 억지 기소, 억지 재판 항상 이 검찰이 네. 보면 계속 요즘 이런 모습 많아요.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한다든지 판사가 참다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보석을 신청할 때 좀 판사한테 이제 고개도 더 숙이고 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송영길 대표는 역시 이게 송영길 대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처음에는 저도 막 이렇게 시작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속이 좀 후련한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주장을 계속 듣다 보면 누구나 그 앞에서 중범죄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뭐 세금이며 인건비까지 다 너의 그 후원비야. 그런 너를 위한 정치 자금이야. 그리고 그런데 사실 선거 이후에 들어온 후원금까지도 다 통쳐서 이게 다 정치 자금이야라고 하는 건 사실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 부분 좀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심부터 계속 지켜봤었던 우리 시민 한 분이 1심과 비교해서 항소심 재판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탁드릴게요. 광주에 사는 이영희라고 합니다.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신 네, 거예요? 네. 이 송영길 대표 재판 때문에 항상 좀 1심 때부터 지켜보셨나 봐요. 네. 좀 오늘 지켜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판사님이 바뀌셨잖아요. 근데 오늘 판사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질문하시는 검찰 측에 질문하시는 게 그 질문만으로도 속이 좀 오늘 후련해지는 느낌인 게 이 앞전 재판부의 판사님은 이런 식의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예를 들면은 이게 영장이 필요 없는 거야? 별건 수사 이게 달라지는 이 부분에서 영장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먹사용과 지금 불관이 없었던 걸로 드러났잖아. 근데 니네가 더 연관돼서 지금 수사하다가 지금 이걸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시 영장이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걸 지적했죠.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송영길 피고 측에서도 그걸 지금 계속 주장해 왔고 그런데 그건 콕 찍어서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만약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이 보석 허가를 갖다가 인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맨 마지막 발언으로 했을 때 그 마지막 발언이,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당신들이 쓰는 잣대,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사용되는 저울이라든지 자가 있다면 그게 똑같은 걸 사용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 건수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다른 걸 쓴다면 시장이 파괴되는 거 아니냐. 우리 법치가 지금 그런 식으로 파괴되는 거 아니냐. 네. 설령 송영길 대표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어떤 검찰이 하는 행태는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부글부글하고 오늘 송영길 대표의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는 그게 나는 시민들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재판정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도 이렇게 직접 참석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좀 기자들이 네. 그 언론들이 나와서 좀 많이 취재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보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도
검찰은 되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1심 이제 첫 공판인데 4명이 주르르 들어오더니 막 PPT까지 계속 준비해서 굉장히 열과성을 다 보이는 모습이긴 했어요. 그런데 네. 좀 약간 다른 걸 느낀 게 이 앞전에 재판부에서 검찰들의 태도와 오늘 그게 좀 다른 걸 느꼈어요. 어떤? 그때는 굉장히 약간 고압적이고 뭐 자기네들이 굉장히 뭐 정의를 실현하고 있고 자세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뭔가 큰 소리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공소유지가 좀 안 될까봐 두려웠다는 느낌이실까요? 네, 오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1심에서 대부분 많이 깨졌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뭔가 쫄리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다급하고 저희들이 공소유지를 꼭 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를 좀 낮춘 느낌? 약간 아, 1심 때는 그렇지 않았군요. 네. 네. 굉장히 그때는 뭐 고자세 그때 느낌하고 지금 오늘 느낌하고 검찰도 좀 달라요. 네. 4월 4일 윤석열 탄핵되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세상 좀 만들어갈 때 네. 유탐사랑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심 때부터 보신 분이니까 확실히 네.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보는 사람마다 조금 견해는 달라요. 또 어떤 분은 판사가 조목조목 좀 검사한테 좀 팁을 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준비해 오라고 좀 이렇게 좀 느낌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볼 때도 그 판사가 되게 꼼꼼한 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면밀하게 체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제가 오늘 송영길 대표 그 재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그 보도 그 하고 후속도 그 이제 해야 되는 퀀타피아 재판도 갔다 왔었는데 아, 예. 거기도 또 검사들이 거기도 굉장히 웃음이 나옵니다. 수세에 왜냐면 몰려있군요. 네, 그 공소장 자체가 증거 제시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공판이 몇 번째 열리고 있는데 판사가 그러니까 짜증만 안 냈지 굉장히 속으로 짜증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지금 재판을 이끌어가야 될지 막막하다. 그래서 다음 공판 때는 2시간 동안 검사가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2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검사들이 우리나라 검사들 진짜 문제 많다. 이걸 제대로 본인들이 설명도 제대로 못할 건데 그렇게 기소하고 네, 누군가를 구속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네, 답답합니다. 그리고 진짜 구속시킬 사람들 못하고 있고 네.